모든 그때는 또 사람이 되게 넓혀요. 한 8명 이렇게 해가지고 다 꼬리질문 달아보는 거예요. 아, 각자가, 그러니까 한 명의 자소서를 갖다고 한 8명이서 네. 꼬리질문 다 달아보고. 와, 이거 진짜 좋다. 아, 진짜 웬만한 건 다 걸립니다. 일단은 물론 안 되겠지만 할 수 있는 거에 좀 초점을 두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거에 초점을 두자. 그리고 생각보다 그런 걱정거리가 결정적 요인에 미치진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와, 이거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여성 간호학 실습을 갔을 때 여성간 하셨을 때, 이제 그 활력증으로 해야 되는데 네.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예민하신 분 몇몇 계시니까 커튼을 맨날 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저 한 멀리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저를 밝혀야 돼요. 그렇게 해야 제가 좀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보시면은 되게 특이한 일단 이력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일단 좀 먼저 여쭤보면은 이번에 이대의료원이랑 중앙대 병원에 붙으셨어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어디 병원에 가실 건가요? 사실 아직도 고민 중인데 아, 네. 지금 시점에서는 이대로 좀 갈 것 같습니다. 아, 이대로. 네. 어떤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처음에는 중앙대를 생각을 했다가 네. 그냥 순위나 이런 거를 들었을 때 중앙대가 조금 높다고 해서 중앙대에 쏠렸는데 이대의료원에 뭐 국제진료센터라고 해서 네. 거기는 또 남성 수간호사 선생님이 있는 모습도 보고 아. 그래서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오. 이대의료원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하고 아, 지금 이대의료에 남자 수간호사 선생님이 계시는군요. 네, 제가 면접장 때 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되게 좋아하셨겠다. 근데 좀 어느 정도 운도 되게 좀 잘 맞으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방마다 아마 면접관이 좀 다를 네, 텐데 맞습니다. 딱 남자 수간호사 있는 방에 가고 하면은 저라면 좀 잘 쓰.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와 진짜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롤 모델로 삼을 수도 있고. 그러면 혹시 의대의료원의 남자 간호사 비율이 얼마나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진짜 드물다고요. 제가 알기로도 네. 그래요. 정말 극소수고 한 병동의 사진을 제가 봤는데 제가 붙고 나서 봤습니다. 근데 병동 사진에 남자 간호사가 한 명 정도 있다고.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 이야. 특수 파트로 많이. 아이고. 네. 그렇구나. 자신 있으신가요? 거기 적응할 자신이? 왜 한숨, 네. 한숨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전적대도 치위신과라고 네. 그래서 거기도 여초과 여기도 여초과 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학교 생활을 잘 보냈다고 생각을 해서 뭐 큰 무리 없이 잘 하지 않을까. 제가 간호 술기만 잘한다면. 아, 그동안 그러면은 대학 생활만 몇 년 하신 거예요, 지금? 제가 편입을 그래도 하긴 했으니까요. 한 6년? 와, 6년. 그렇죠. 교우 관계가 좋은 편인가요? 네, 나름 좀 좋은 것 같아요. 아, 나름 좋은 네. 편이고. 맞아. 근데 지금 제가 이게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눴지만 되게 인상도 엄청 서글서글하고 되게 좀 교우 관계가 좋을 거라는 느낌을 저도 많이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입사를 하시더라도 되게 좀 좋지 않을까. 운동도 평소에 많이 하시나요? 네. 어떤 운동 하세요? 헬스를 6년 동안 했습니다. 그니까 지금 몸이 보통 몸이 아니야. 그런 사람이 이렇게 병동에 한 명 있는 것만 해도 그 팀원들이 되게 좀 든든해 할 수 있거든요. 아니 근데 편입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실제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걸 진짜 많이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저 편입을 했는데 이거 혹시 뭐 공격을 당하지 않을까요? 이거 안 좋게 보지 않을까요? 했는데 혹시 이런 부분을 취업에서 좀 느끼신 적이 있나요? 사실 편입 질문은 편입생이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그렇구나. 안 물어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역시 이걸 준비를 했었는데 아, 근데 1차 면접에서는 그걸 보진 않습니다. 항상 이런 질문은 최종 면접 때 최종 면접에서. 그래서 보면은 편입생인데 전적과가 뭐예요? 이미 알고 있는데도 물어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질문 의도는 너가 전적과를 안 살리고 왜 왔냐? 아, 그러니까 왜 간호학과에 왔냐?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도 의료 계열인데 저 같은 경우는 왜 왔냐? 진짜 왜 간호학과를 선택을 했냐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뭐 또 편입생이다 보니까 나이가 네. 있다 보니까 뭐 여하부랑 잘 지내나 뭐 이런 거 물어. 그래서 왜 간호학과를 선택했다고 답변을 하셨나요?
저는 솔직히 너무 뻔한 뭐 저희 어머니가 저희 할머니가 아파서 이런 것보다는 뭔가 좀 제 스토리를 하나 말해야겠다. 아, 스토리. 네. 어떤 스토리였나요? 아 사실 저는 이것도 질문을 했었는데 고모드 쌤한테. 오, 진짜요? 네. 그 톡방에서? 네. 네. 아 근데 일단은 제가 사실 어릴 때 구순구결이라고 그런 어릴 때 이제 많은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매년 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사람이 항상 의사 간호사예요. 아, 어렸을 때 약간 지병이 있어서 네. 병원을 그래서- 많이 네, 다니셨구나. 그래서 그거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릴 때부터 여러 순차적으로 수술 안 받으면 이렇게 뭐 발음이 안 좋다거나 얼굴에 기형이 생길 수도 있어서 네, 그런 게 있어서 이제 병원을 자주 들락거리다 보니까 거기부터 간호사 선생님이 진짜로 뭐 약간 진짜 정서적 지지를 막 해줬어요. 뭐 보통 애처럼 키워도 되고 어차피 다 낫는 거다. 뭐 이렇게 뭐 씩씩하게 뭐 키워라 이런 식으로 해서 아 그때부터 사실 간호사에 대한 꿈을 좀 가지게 생긴 것 그거를 면접장에서 이렇게 같아요. 잘 말했어요. 아, 대단하다. 야, 그러면 약간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좀 약간 공격적인 질문이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그럼 처음부터 간호학과에 가면 되지 않냐? 그렇죠. 네, 이런 질문도 혹시 네, 받으셨나요? 받았어요. 네, 어떻게 답변하셨나요? 그러면은? 중앙대 최종 면접 때 그거 아니요? 오. 이 꼬리를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냥 솔직히 말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성적이 정말 안 좋아요. 그냥 아무과에 가서 아무과에 간 것도 그냥 그나마 의료계열이니까 간 거고 그래서 그냥 그래서 못 간 거를 이제 풀어보고자 해서 취업보다는 간호학과 가보자. 그렇구나. 네. 와, 근데 이게 지금 이미 최종 합격을 하셔서 뭐 제가 뭐 잘했다 이게 아니라 이거 되게 좋은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솔직한 이유만큼 납득이 되는 게 없거든요. 이거 되게 좀 그러니까 좀 합격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막 억지로 무슨 뭐 내가 뭐 나이팅게일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그런 좀 거창하게 답변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설득이 안 될 수도 있어. 되게 현실적인 이유로 잘 답변을 하셨네요. 저는 원래는 그거를 거의 언급하지 말라는 쪽으로 네, 많이 맞아요. 얘기를 네. 하긴 해요.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지금 저도 느꼈는데 그게 별로 티가 안 나요, 지금. 다행이다. 그래서 괜찮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막 되게 뭐 어떤 내과적으로 어떤 뭐 질환이 있거나 정말 이게 계속 약을 먹고 이런 거였으면 분명히 마이너스 많이 됐을 텐데 지금 상태를 보니까 납득이 되네요. 저라도 괜찮아요. 왜냐면 발음도 되게 좋으시고 지금. 아까 전에 마스크 벗은 거 봤는데 그게 저 못 느꼈어요. 네, 다행입니다. 못 느꼈어요. 치위상과에서 간호학과로 이제 편입을 하셨잖아요. 그 편입하는 과정이 좀 힘들진 않으셨나요? 제가 처음으로 겪은 약간 난관이라 해야 될까요? 좀 엄청난 좀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시즌이 제가 이제 졸업을 앞두고 네. 치위생과는 3년제거든요. 네. 제가 다니는. 그러면서 일반 편입이랑 학사 편입이 있어요. 네. 학사 편입은 4년제를 졸업을 해야 편입을 네. 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고 일반 편입 같은 경우는 4년제 중에 2학년을 네 맞아요. 근데 저는 3년제라서 애매한 거예요. 무조건 졸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국가고시도 있었고 네. 이제 졸업 준비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같이 모든 걸 준비하려다 보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 졸업하는 연도에 해야 되는 것들이랑 편입까지 동시에 준비를 하셨군요. 네, 편입하는 과정에서 제일 좀 고통스럽게 했던 건 뭐예요? 뭐 영어라든지. 사실 영어는 토익 때문에 좀 힘들긴 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나마 영어를 좀 좋아해서 그나마 계속 그냥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열심히 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제가 부산대학교 병원 간호학과를 네. 거기를 지원을 그러니까 붙었었는데 네. 이제 필기 시험을 친다고 해서 네. 준비를 막 했던 생각이 나요. 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과목 뭐 해부 생리 뭐 이런 거를 네. 전부 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혼자 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주변에서 편입을 같이 준비할 친구도 없고. 네, 아무도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성공적으로 편입을 하셨네요. 네. 그렇죠.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취업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그거는 제가 3학년 2학기 겨울 방학부터 조금씩 했던 것 같아요. 네. 와, 이때 되게 준비하기가 쉽진 않은데. 사실 그때는 토익만 했어요. 토익만? 네.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다양한 걸 준비를 할 때는 4학년 1학기죠. 4학년 1학기 초반에 많이 하셨겠네요. 네.
아,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는 토익을 좀 올인을 하고 이때 점수가 좀 잘 완성이 되긴 하셨나 보네요. 네, 그때 제가 970을 찍고 네. 와, 토익 되게 높네요. 혹시 지금 성적대가 어느 정도인지 살짝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편입생이잖아요. 네. 성적을 매길 때 한 학년 위랑 비교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두 개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데 네. 하나는 한 15% 정도 되고요. 네. 하나는 이제 동기랑 비교했을 때는 20%가 있어요. 그래서 15에서 20%. 네, 15에서 2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성적도 관리를 되게 잘하셨고 영어도 높고. 그러니까 이렇게 결과가 좋구나. 아, 뭐 물론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면접도 되게 잘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자소서 같은 것도 막 강의 같은 것도 일찍 다 듣고, 그죠? 네, 뭐 그래서 아마 네. 좀 준비를 되게 잘하셨을 것 같아요. 네. 취업 준비를 딱 했을 때 되게 처음에 큰 난관이라고 하면은 자소서잖아요. 네, 네. 자소서는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와, 이거 자소서를 제가 편입할 때도 써봤는데 네. 그때는 아무 상식 없이 제가 썼거든요. 아,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서야 느끼는데 이거는 방향성이 되게 중요하다. 방향성. 그리고 고문을 쓴 특강을 들으면 네. 간호계랑 일반과랑 다르니까 그거에 맞는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책부터 샀던 것 같아요, 저는. 책이라면 어떤 책부터?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홍지문. 아, 네네네. 네, 그거랑 이제 특강 하시는 거랑 네. 고문쌤 말고도 여러 가지 뭐 학교에서 해주는 강연 같은 거 좀 듣고 유튜브 보고 네, 기출도 보고 이렇게 해서 기출도 보고 네. 해서 아, 그렇게 해갖고 방향성을 좀 잡으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딱 아무리 그래도 자소서 공부는 그렇게 했고 써야 되잖아요. 언제부터 쓰셨어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1월 말부터 썼어요. 아, 1월 말부터 되게 일찍 시작하셨네요. 네, 맞아요. 제가 아산부터 썼죠. 아산부터. 네, 네. 아,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큰 틀을 하나 잡아놓으면 좋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것부터 열심히 썼던 것 같아요. 첫 자소서 쓰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정말 어려워요. 얼마나 걸리셨어요? 그냥 진짜 제가 마음에 들기까지 쓴 기간이 한 달 반 정도 같아요. 한 달 반. 네. 한 달에서 한 달 반. 와, 진짜 오래 걸렸다. 근데 확실히 이거 완성하고 나니까 뒤에 거는 좀 순탄하던가요? 네, 정말 기본기가 잡힌 느낌이었어요. 아. 사실 제가 공을 들인 병원은 제가 정말 가고 싶던 병원은 탈락을 했고 이상하게 조금 그냥 쓴 자소서가 오히려 더 잘 먹더라고요. 아마 이게 쌓였던 것 같아요. 제가 노하우로. 네. 그러니까 되게 처음에 가고 싶었던 데는 그냥 좀 초반에 공고가 나오고 그때는 어쨌든 좀 공들여가고 했는데 네. 나중에 이제 남대는 별로 이렇게 그냥 복사 붙여놓기만 했는데 네. 맞아요. 네. 그냥 됐다. 아, 그렇게 됐구나. 맞아, 이게 자소서가 은근히 아무리 공을 많이 들인다고 해도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당연히 공 들이는 게 필요한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냥 복사 붙여넣기만 해도 충분히 합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와, 근데 이대의료원에 결국에 합격은 하셨는데 이게 저라면 쓸 때 조금 망설였을 것 같거든요. 네. 아니었나요? 이거 어떤 계기를 갖고 일단 그냥 쓰신 건가요? 사실 남자분이라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서 이제 이화의료원 자체가 여성 중심 대학교고 여성 중심 병원이라서 네. 정말 꺼려를 했어요, 처음에는. 네. 근데 이제 듣고 보니까 뭐 어차피 여초 사회고 네. 가서 뭐 복지나 이런 게 잘 되어 있다면 페이가 좀 좋아요, 거기가. 아, 그래서 그쵸. 네. 가장 큰 동기죠. 네, 그렇죠. 지방로로서 가장 동기부여 되는 게 네. 그렇구나. 맞아요. 이대병원이랑 중앙대병원이 뭐 전공 필기나 전공 면접을 보나요? 일단은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네. 마지막 면접 때 네. 필기 시험을 좀 치고요. 아, 네. 중앙대 마지막에. 네. 그다음에 이대 같은 경우는 상황 면접을 주고 뭐 전공이랑 같이 엮어서 네. 네, 네. 상황이랑. 이것도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성적이 좋으셔서 혹시 쉬우셨나요? 저는 공부를 솔직히 잘하는 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네. 그냥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아요. 아, 열심히. 근데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일단은 전공 같은 경우에는 기출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뭐 공부해가지고 네. 기출 답변
전공만큼은 다 외우는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대표 책 그것만 해도 충분했던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네. 그냥 약간 문제은행식으로 좀 기출 같은 거 위주로 좀 보고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 그 전공책 바탕으로 네. 해서 네. 좀 공부하니까 괜찮았다. 그렇구나. 인성 면접은 정말 방향성을 잡기 어려워하시더군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인성 면접은 제가 이제서야 느끼는데 가장 좋았던 방법은 이제 면접 스터디를 해가지고 스터디. 네. 그래서 기출 질문도 물어보지만 약간 상황 판단, 대처 능력을 대처 기르기 위해서 능력. 막 단어를 던져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말할 수 있게 그다음에 소재를 짧게 말하고 자기 이야기를 해보는 거지. 예를 들면 어떤 식의 질문인 거예요? 저 처음 들어봐갖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자기가 생각한 학과 생활 하나 말해봐.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되게 포괄적으로 질문을 던지는군요. 네, 그렇죠. 친구한테 이거 말해봐. 이렇게 약간 문답하는 식으로 이렇게 던졌던, 계속 던졌던 거. 그런 식.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래서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스터디는 몇 명이서 같이 하신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안 좋을 것 같아서 3명, 4명 구성했어요. 3명, 4명으로 그렇게 해서 계속 그냥 서로 질문 주고받으면서 피드백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그 스터디를 딱 진행을 할 때 어떻게 질문을 하고 어떻게 질문을 추출하고 이게 되게 좀 어렵다고 느끼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그 질문을 이렇게 뽑았어요? 질문을 뽑은 건 일단 기출 위주로 기출의 뭔가 문장 형식이 네. 약간 비슷한 위주로 좀 뽑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 자소서 같은 경우도 네. 자소서 질문을 많이 묻잖아요. 네. 그러면 모든 그때는 또 사람이 되게 넓혀요. 한 8명 이렇게 해가지고 다 꼬리 질문 달아보는 거예요. 각자가 그러니까 한 명의 자소서를 갖다고 한 8명이서 네. 꼬리 질문 다 달아보고 와 이거 진짜 좋다. 진짜 웬만한 건 다 걸립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순발력이 너무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정말 느꼈어요. 그니까요. 제가 강북삼성병원이라고 최종 면접을 봤을 때 그 네. 병원이 좀 특이한 점이 네. 약간 대처 능력이랑 좀 네. 질문이 특이하다. 함부로 준비하기 어려운. 네, 그렇죠. 그래서 이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함부로 준비하기 어려운 면접 프로세스지만 그것까지 대비했던 면접 그 스터디 방식이었군요. 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와, 진짜 좋은 방법이네요. 스터디 딱 하나만 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도 많은 대학병원을 넣었기 때문에 네. 그 병원에 맞게끔 이제 오브젝트 방을 개설한다거나 아니면 그 고은호 선생님이 진행하신 그걸 대표를 통해서 네. 그냥 같은 병원 묶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온라인으로. 네네. 그냥 오픈 카톡방 같은 네. 데서 네. 이렇게 구해서 했고. 와, 그러면은 한 병원 준비할 때마다 그렇게 새로 구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와, 그러면 스터디 한 5개 막 이렇게 하셨겠네요? 5, 6개? 8개 한 거였어요. 8개. 와. 근데 그것도 저는 나쁘진 않아 보여요. 그거를 뭐 한 학기 내내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냥 네. 딱 그때 잠깐 만나서 네. 이제 하는 건데, 오히려 또 새로운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만 해도 그 분위기를 좀 이렇게 적응하는 것도 되게 감을 익히고, 새로운 관점에서도 피드백을 받고, 되게 좋네요. 혹시 그거 할 때 직접 막 이렇게 스터디원을 구하셨나요? 직접 구한 적도 있고, 저는 예를 들면 뭐 서울대학교 병원 면접을 본다 하면 대구권에 있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있고. 지역에 있는. 네. 스터디 같은 거를 들어가고는 싶은데, 직접 만들기는 되게 좀 꺼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진짜 맞아요. 첫 번째로 사람이 안 구해질 것 같고, 그리고 사람을 구해도 막 이상한 사람이 올 것 같고. 혹시 이거는 좀 문제가 없었나요? 물론 있습니다. 물론 빌런은 다 존재하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사람마다 생각하는 빌런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운이 좋게도 다 웬만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괜찮아요. 웬만하면 괜찮아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이 일을 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간호학과 분들은 정말 평균이 높아요. 모든 면에서. 인성적인 면이든, 정말 말 그대로 똑똑한 그런 거든, 성실성이든, 진짜 평균이 생각보다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 안에 있으면은 본인들은 못 느끼겠지만, 제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진짜 지금 멘토분들도 다 간호학과 간호사분들이지만 진짜 너무 성실하고 저랑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누시는 거 보면 너무 막 다들 진짜 인성이 너무 훌륭하고 그 구할 때 인원은 빨리빨리 구해지던가요? 솔직히 대구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니까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는구나. 네, 병원마다 좀 다르겠지만 네. 지방일수록 솔직히 좀 별로 빨리 구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만약에 본인이 공고라든지 이렇게 홍보를 딱 했으면은 며칠 안에 구해지던가요? 그래도 그냥 2일 이상? 3일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2, 3일 정도. 근데 그 정도면 되게 빨리. 그럼. 근데 네. 확실히 비교적 늦는 거긴 해. 왜냐면은 서울 수도권 올라오면은 막 5분 만에 마감. 맞아요. 진짜. 네. 5분 만에 마감되는데 2, 3일 정도면 비교적 늦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네요. 맞아요. 구할만 하네요, 확실히. 확실히 그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도 항상 하는 말이지만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좀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경험담을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모이는 것도 나름 모이고 사람도 괜찮나. 그 정도로 많이 했으면 약간 이게 보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 부분을 많이 실수하더라. 공통적으로 이 부분을 많이 놓치는 것 같더라. 했던 것들이 있었나요? 준비하시는 분들이? 물론 저도 부족하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스터디를 하면서 느꼈던 게 동문서답을 하는 사람이 꽤 많았고. 동문서답 하는 거. 이거 저도 아마 당하면 그럴 거예요. 동문서답을 하면은 솔직히 그러니까 면접 스터디를 할 때 제가 심사를 해보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동문서답을 하면은 얘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어떤 식으로 다른 얘기를 하던가요? 저는 아예 주제가 그냥 바뀌어버려요. 아예 주제가. 네. 그래서 막 예를 들면 정말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 있잖아요. 네. 오늘 못 하고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물어본 거예요. 네. 근데 뭐 자기는 어제부터 뭘 와서 뭐 못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약간 갑자기 포부 밝히는 사람도 있고.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저는 뭐 여기에서 뭐 땅을 묻어 뼈를 묻고 네. 이렇게 하러 왔습니다. 정말 그런 당황스럽죠. 네. 그게 당장 평가관을 뭐 처음 해봐서 당황한 걸 수도 있지만 실제 면접관들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제대로 뭔가 그거를 캐치를 하셨네요. 그게 약간 질문의 요지를 조금 파악을 못하거나, 그렇죠? 그 핵심적인 내용을 어떻게 담아야 되는지 이렇게 좀 방향을 못 찾아서 그러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 본인도 아니면은 그 다른 스터디원 분들이 그런 부분 어떻게 이제 노력으로 극복을 하셨나요? 동문서답을 하는 이유는 일단 그 긴장감에 대해서 좀 많이 노출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진짜 근본적인 거부터. 와, 너무 좋다. 근데 그거 사실 저도 동문서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스터디를 많이 했던 이유가 근데 항상 저는 다른 사람 스터디했어요. 제 학교가 아니라 항상 새로운 사람. 무조건 저도 많은 사람을 노출해보는 게 좋은 경험이 됐다 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익숙한 사람들이랑 하면은 그게 또 익숙해져 버리니까. 네, 맞아요. 새로운 사람들 만나서 진짜 면접을 보는 것처럼 긴장된 상태에서. 맞아, 실제 면접장 가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처음 보고. 그렇죠? 네, 맞아요. 면접관 대면하는 것도 처음 보는 사람들이고. 되게 그 실제 면접 현장을 겪기 위해서 정말 스스로 세팅을 잘 하셨네요. 와, 대박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했던 게 자신의 소재를 정리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긴장도 하고 소재가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소재 정리를 좀 빡세게. 자기가 뭘 말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큰 틀만 짠다면 동문서답까지는 가지 않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아르바이트 이력이 있으면 뭐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는 좀 몇 가지 경험을 정리해 놓고 뭐 어떤 대외 활동이면 대외 활동대로 정리해 놓고 그 정도 방향은 잡아 놓는 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너무 좋다. 이것만 해놔도 진짜 면접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이거 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자기 얼굴 녹화해보는 거예요. 자기 얼굴 녹화해보기. 그거 진짜 쉽지 않은데, 그죠? 정말 저는 솔직히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했거든요. 와, 대단하다. 근데 이거를 저는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면접 스터디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맨날 자기 그렇게 한대요. 따라 해봤죠. 보기 싫어도. 그런데 녹화를 하면 자기가 안 보이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진짜 좋다. 너무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도움 많이 됐다. 본인 처음에 딱 찍었을 때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안 들던가요? 저는 일단 표정이요. 네. 생각을 하면 눈이 올라간다거나 아. 아래로 향하는 시선 처리가 일단 그게 안 돼서 그런 걸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표정부터. 네, 시선부터. 네. 원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다음에 그 말투 같은 것도 네. 이게 자기만의 말투가 있어요. 네. 말을 할 때 뭐 맨날 끝매듭이 약간 올라간다든지 아, 그런 습관 같은 네, 것들. 네. 그런 걸 좀 고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해보니까 좀 개선이 잘 되던가요? 물론 많이 되진 않아요. 왜냐면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쵸, 습관이니까. 근데 그래도 제 스스로 느끼기에는 좀 달라지거든요. 아, 확실히 효과가 있구나. 네. 아, 근데 이게 딱 녹화 눌러보면 내가 조금 실수하면 다시 네, 다시 이러니까 스스로한테 기회를 여러 번 주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없는 게 좋죠. 네. 그냥 정말 과감하게 내가 실전해 왔다고 생각하고 네. 딱 용기를 내서 한번 보면은 와, 진짜 이렇게 하면 진짜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취업 준비를 4학년 1학기 때 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않던가요? 이게 역시 불이 떨어져야 사람이 하니까 네,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네, 확실히 힘들긴 해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 성격이 미리미리 해야 돼서 또 제가 3학년 2학기 때 조금씩은 계속 스펙을 쌓아왔잖아요. 네.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앞에 좀 취업 때 이거 하면 좋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해뒀던 게 딱 바쁜 상황 닥쳤을 때 도움이 많이 되셨군요. 3학년 때 미리미리 한 게 어떤 거예요? 저는 일단 제 스스로 뭔가 객관화를 시켜봤는데 영어에 대한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라든지 해외 연수 그런 경험이 있으면 하고 이야. 근데 물론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어요. 네. 그걸 해서 아무튼 이수도 하고 뭐 발표 같은 것도 해보고 학술제도 나가고 진짜 좋다. 그냥 단순히 970점 점수가 아니라 그냥 그런 영어, 어학 관련된 경험을 스스로 만드신 거잖아요. 와, 이거 너무 좋다. 근데 4학년 1학기 때 너무 바쁘잖아요. 네. 진짜 너무 바쁘잖아요. 네. 그때 혹시 시간 관리라든지 뭐 그런 건 어떻게 하셨어요? 4학년 1학기 때 일단 학교 수업은 일단 저는 듣습니다. 네. 학교 수업은 듣고 수업은 듣고 시험은 좀 포기해요. 4학년 1학기 때. 시험을 포기하셨어요. 그래도 이제 빗불을 맞을 수 있게. 빗불을 맞을 네. 수 있게. 왜냐면은 그때 대부분 상반기 이제 네, 완성했고 그쵸. 4학년이랑 성적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공부, 예를 들면 저는 삼성 넣었으니까 G스타트도 공부해야 되고 필기시험 준비해야 되니까 솔직히 학교 마치고 6시간 계속 공부한 것 같아요. 그냥 6시간 동안 뭐 G사트라든지 네. 뭐 전공 필기 막 이런 준비를. 네, 그럼 진짜 시험 공부할 시간이 없었겠네요. 네 맞아요. 네. 근데 또 이상하게 네. 하다 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성적이 그래도 꽤 괜찮게 나왔거든요. 이번에 4학년 1학기 성적이 네. 막상 까보니까 네, 그래서 괜찮았다.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부 그냥 안 한 거다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다치면 한다 그냥. 이게 생각보다 상황이 극한으로 몰리니까 초집중력을 발휘해갖고 공부를 하셨군요. 거의 헬스를 막 지금 6년째 하고 계셔갖고 체력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체력적인 부담은 조금 덜했나요? 괜찮았나요? 뭐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와. 저는 잠은 많아요. 한 8시간 자줘야 돼요. 8시간은 자는데 7시간, 8시간. 그저 그렇게 자니까 좀 체력적으로는 부담이 안 됐고. 네. 와, 이것만 해도 진짜 대단하다. 뭔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그래도 본인이 느끼기에 가장 좀 힘들고 속상했던 때가 언제였어요? 제가 속상했던 거는 면접 자리에서 네. 정말 어쩔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전적과에 대한 뭐 성적이라던가 네. 바꿀 수 없는 요인들 네. 그런 걱정을 너무 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일단 첫 번째로 전적과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네. 두 번째로는 제가 석차가 정확히 이제 88명 중에 한 14등이니까 네. 그렇게 높은 애매한 포지션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지방에 있는 그냥 4년제 대학 경험해서 애매한 포지션, 나이도 다른 학우보다 4살 많고 선입생 그 신분에다가 네. 남자이기도 하니까 네. 이런 바꿀 수 없는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과거에 받았던 성적도 바꿀 수가 없고 나이도 뭐 되돌릴 수도 없고 이런데 네. 이것 때문에 되게 불이익을 받을 걸 먼저부터 걱정을 하는 게 아, 네, 맞아요. 그게 너무 힘드셨군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끝까지 걱정을 안고 가셨나요? 아니면은 어느 순간 이게 괜찮아지던가요? 하나를 붙으니까 느낌이 왔어요. 이거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한 번 딱 성공 경험을 하니까 네. 아 그래도 할만하다 네. 느끼셨군요. 네, 별로, 네. 그냥 좀 완화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짜 말씀하셨던 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꿀 수 없는 건데도 되게 괜스레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어차피 바꿀 수 없는 요인들이라면은 네. 일단은 물론 안 되겠지만 할 수 있는 거에 좀 초점을 두면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거에 초점을 두자. 그리고 생각보다 그런 걱정거리가 결정적 요인에 미치진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와 이거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해서 고통받으신 분들 진짜 많이 봤거든요. 와, 저 또한 네. 그랬고. 네. 사실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저도 너무 알아요. 아마 이거를 미리 들으신 분들도 아 나도 그럴 것 같다 하지만 막상 진짜 취업 시장에 뛰어들면 똑같이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그건 또 그럴 거지만 조금 덜 걱정해라. 걱정이 들 거지만 좀 덜 걱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아, 너무 좋은 말이네요. 그리고 네, 또 생각난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구순 9개월 치료를 받아서 네. 공익 판정을 받았어요. 남자로서. 남자는 이제 그거 넣잖아요. 네. 그렇구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막 생각이 나는데, 저는 이제 그래도 앞에 4급 받고 공익 받아도 결국 합격 몇 개 했거든요. 그래서 상관없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물론 조금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사실 있어요. 네. 어쩔 수가 없는데, 네, 있어요. 이거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본인이 할 거에 집중을 해갖고 확률을 높이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와, 이거 진짜 대단하다. 본인이 1학년 때나 2학년 때로 돌아간다면, 어떤 거를 좀 더 집중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후회하는 게 있으신가요? 일단 대학생이 되면은 다 놀고 싶을 거예요. 네. 근데 노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네. 그 약간 프로그램이 같이 끼어서 이렇게 놀 수 있는 그런 것도 많거든요. 그런 것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1학년 되면 놀잖아요. 네. 그때 성적을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남들 놀 때. 네. 성적 챙겨라. 그때는, 그때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아, 그쵸. 그 전적대에서는 1학년 때 좀 노셨나요? 너무 많이 놀았죠. 너무 많이 놀아갖고, 이게 진짜 그 구멍 난 걸 채우기가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혹시 그러면 그 저학년 때 대외 활동 경험도 되게 많으시겠어요? 네, 좀 많이 했던 것 어떤 같아요. 거 하셨어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멘토 멘티 활동을 2년간 했고요. 멘토 멘티 2년. 이게 무슨 뭐 전공 알려주는. 뭐 전공도 알려주고, 뭐 학과 생활, 뭐 실습 뭐 이런 것도 알려주고. 그냥, 네, 약간 재밌게 놀면서 하는 그런 느낌인데, 이제 프로그램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거 하면 뭐 그쵸. 수상도 받을 수 있고. 네. 만나서 공부도 하고 같이 술도 먹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도 하고, 이제 간호학술제. 학술제. 네. 이제 참여한 것만으로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소서 쓸 것도 생기고, 네. 그런 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뭐 온라인 어학연수 뭐 한 달 수료했고, 네. 아니 뭐 한국 뭐 보건복지인재원인가 네. 거기서 진행하는 국제진료 간호사 국제진료 무슨 수료증이 있어요. 그것도 프로그램 참여했고. 근데 그럼 이제 앞으로 간호사가 이제 되시잖아요.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으세요? 일단은 저가 잘 적응하는 게 일단 우선. 적응이 우선. 적응을 해서 가장 저는 사실 임상에 오래 남고 싶은 사람이라서 임상에 가장 오랫동안 남아서 솔직히 남자 수세로 도전해보고 싶고. 남자 수간호사. 네, 뭐 대학원도 가야겠지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아까 말했듯이 이제 국제적으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국제진료센터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 어학 실력을 살려서. 와, 너무 좋다. 실제로 그 이대 유튜브로 보면 남자 국제진료센터 간호사가 뭐 이렇게 떠서 엄청 잘 된 케이스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진짜 괜찮다. 와,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실습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과 생활을 한다든지 약간 남자 간호사에 대해서 편견이 있으신 그런 환자 보호자분들도 꽤 있잖아요. 혹시 그렇게 해갖고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었나요?
솔직히 크게는 경험 못했는데 네. 그래도 간혹 가다가 이제 저를 저를 약간 의사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실습복 입었는데도. 네. 그래서 아니 물론 노인분들이 그러시지만 네. 그다음에 뭐 이제 남자다 보니까 뭐 약간 힘든 좀 이송을 한다거나 이런 거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이제 저를 많이 좀 찾으시죠. 부르죠. 네, 뭐 아. 이거 여성 간호학 실습을 갔을 때 여성과 마셨을 때. 이제 그 활력증으로 해야 되는데 네.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예민하신 분 몇몇 계시니까 커튼을 맨날 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제가 이제 저 한 멀리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저를 밝혀야 돼요. 그렇게 해야 제가 좀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좀 탐탁지 않아 하시고. 아, 네, 그렇죠. 뭔가 터치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느낌? 뭔가 어떻게 하면 살이 좀 다이고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이 좀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면접에서는 약간 뭐 남자 간호사라는 특징 때문에 받은 뭐 질문은 없었나요? 있었어요. 그 아직도 기억나는 질문이 네. 병원 입장에서는 남자를 뽑는데 조금 불리하다는 식으로 말을 했고 왜냐면 대부분 남자 간호사를 채용을 했더니 안 그래도 인원이 없는데 대부분 2년간 임상 경험을 쌓고 뭐 다른 일을 알아본다거나 그쵸. 소방 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학과 생활은 이제 뭐 그 뭐냐 사회생활 다르다 뭐 이렇게 말을 해서 네. 이제 남자 쪽으로 일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괜찮냐 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오,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을 오랫동안 일한다는 포부를 밝혔죠. 너무 좋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아. 그리고 남자 어차피 소방적으로 빠질 거였으면 간호학과 오지도 않았고 편입을 하지도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고 그럴 거면 아예 소방 쪽으로 제가 시험을 쳐서 갔지 않았나. 내가 이런 식으로 말했다. 오히려 편입 이력이 약간 전화위복 느낌으로 그렇죠. 오히려 설득력을 네. 주는 요인이 됐네요. 와, 너무 좋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게 대처가 잘 된 이유는 아마 제 판단상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고민 하시는 분들, 이게 굳이 남자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 그 취준생 분들도 그 임상에서 오래 일하는 거에 대한 질문 받았을 때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못하는 이유가 진짜 오래 안 남아있을 거라서. 그러면 답변을 아무리 화려하게 해도 티가 나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진정성 있는 태도를 갖고 있고 가치관이 이렇게 뚜렷하면은 어떻게 답변해도 저라도 좋게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격을 하는구나. 그러면은 뭐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뭐 대부분 이제 취업 준비를 앞두고 계신 분들일 텐데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저같이 이제 나이 많은 사람도 있을 거고 남자인 사람, 편입생 이렇게 많은 고충을 섞인 사람도 있을 텐데 저도 시험을 성공했고 저도 솔직히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고 이렇게까지 올 수 있을 줄 몰랐는데 저도 그냥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걱정 안 했으면 좋겠고 자기가 바꿀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그거에 좀 투자를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너무 좋은 말이네요.